그 순간 순옥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석진 바자회 부스에서 순옥은 김밥을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바자회는 이제 한낮의 더위 속에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낡은 면 앞치마는 김밥 재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옆 부스에서 떡볶이를 팔던 최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옥 씨, 김밥 좀 남겼어요? 점심때 하나 먹게요. 그럼요, 드셔야죠. 순옥은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 재석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은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 통장에는 고작 120만 원.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학원비 핑계로 거절당했습니다. 대출도 담보 부족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자회가 그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만 팔면 조금은 보탤 수 있을 텐데. 순옥은 속으로 되뇌며 김밥 한 줄을 더 포장했습니다. 20줄밖에 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0줄을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자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멈춰섰고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최 씨가 목을 빼며 물었습니다. S&J 제약 회장이래요. 서연이. 다른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은 38살의 젊은 여성.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 그녀가 바자회 주최 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자신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밥 포장에 집중했습니다. 연희는 입구 부스부터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스마다 멈춰서서 물건을 구경하고 몇 가지씩 구매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순옥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일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 더욱 떨렸습니다. 손님 오시네, 순옥 씨. 정신 차려요. 최 씨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연희가 순옥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맑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네. 새벽부터 말았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집어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닐을 뜯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연희의 셔츠 깃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왼쪽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붉은 점. 아니, 점이 아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명한 붉은 모반이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 모반, 그 정확한 위치, 그 독특한 하트 모양. 20년 전 갓난아기 은지를 목욕시킬 때 발견했던 그 표시.
남편 재석과 함께 우리 은지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불렀던 그것. 너무나 독특해서 잊을 수 없었던 그 모반. 순옥의 손에서 김밥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부스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간신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지야. 그 이름이 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순옥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받아들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연희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다음 부스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과 기자들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연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최 씨가 놀라서 순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씨를 보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네, 회장님이요? 저 사람이, 우리 은지 같아요. 순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뭐라고요? 최 씨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은 무너지듯 부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보던 그 아이. 백화점 화재로 잃었다고 믿었던 그 딸.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 18살 소녀가 38살 여성이 되기까지. 얼굴은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반, 그 독특한 하트 모양의 붉은 모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기업 회장으로? 하지만 그 모반,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소중히 간직해둔 작은 사진, 18살 은지의 사진. 순옥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지의 웃는 얼굴, 그 얼굴과 방금 본 연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맞니? 순옥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2005년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은지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18살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은지야, 일어나야지. 지각한다. 알았어요, 엄마.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 대신 청바지와 니트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구한 자리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순옥은 계속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쳐다봐요? 그냥 우리 딸 예뻐서. 은지가 민망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순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딸이 집을 나설 때마다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이 뒤따라갔습니다. 은지가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왜요, 엄마?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지는 민망한 듯 손을 빼려 했습니다. 엄마, 집착 레벨 좀 낮춰요. 백화점 갔다 올 뿐이잖아요. 그래도 금방 와요. 6시면 끝나니까. 은지가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옥은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추워요. 순옥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은지의 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아르바이트 가는 건데.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석은 소방서 당직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2시 30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속보 화면이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강남구 소재 백화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차 10대가 출동한 상황이며 순옥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백화점, 은지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은지가 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창문으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순옥은 재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재석이 받았습니다. 여보, 백화점 화재 뉴스 봤어요? 거기 은지가 이래요. 지금 당장 가봐야. 알아. 내가 출동 중이야. 지금 현장 가는 중. 재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 찾아줘요. 제발. 찾을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화재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3층과 4층이 가장 심했습니다. 은지가 일하는 곳이 4층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20번. 계속 걸었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백화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화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차에서 내려 경찰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제 딸이 안에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젊은 경찰관이 순옥을 막았습니다. 제발요, 제 딸이. 지금은 소방관들이 구조 중입니다.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순옥은 경찰선 너머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창문을 깨고 솟아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순옥은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은지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재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만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석은 순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순옥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지? 순옥이 재석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세 명을 구하려 했어. 재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미 2명을 밖으로 끌어냈는데 재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명은 이송 중에 숨이 끊어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로 병원에. 은지는 어디 있어? 순옥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재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45분이었습니다. 순옥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가락을 주물렀습니다. 침대 옆 약통들,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 순옥은 약들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1층이 세탁소였고 2층이 살림집이었습니다. 어제 맡긴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20벌. 오늘 오후까지 다림질을 끝내야 했습니다. 다리미를 켰습니다. 열이 오르는 동안 옷들을 분류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는 동안 순옥의 시선은 가끔 벽을 향했습니다. 벽에는 은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8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습니다. 사진 속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면회 시간은 9시부터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석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재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순옥을 향했습니다. 순옥아.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2달째였습니다. 은지, 꼭 살아있어. 재석은 2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화재 이후 줄곧 은지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에게 그 믿음이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3명이 있었어. 재석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힘겹게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요. 혼란스러웠어. 확실하지 않았어.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손수건으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20년이에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0년 동안 슬픔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옥이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한순옥 보호자님.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고지서예요. 순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800만 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순옥은 고지서를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00만 원. 통장에는 1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망설였습니다. 아빠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담보로 내놓으실 것이 있으신가요? 세탁소 건물이 있는데 저당이 이미 잡혀 있네요. 죄송하지만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순옥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선 바자회 개최, 수익금은 환자 지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주 후 토요일, 누구나 참여 가능.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면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순옥 씨, 바자회 나가보세요. 순옥 씨 김밥 맛있잖아요. 순옥은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김밥 200주를 만들어 팔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힘내볼게. 순옥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바자회 전날 밤 11시였습니다. 순옥은 세탁소 주방에서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200주를 만들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밥을 지었습니다.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섞었습니다. 김을 펼쳤습니다. 8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말았습니다. 새벽 5시에 100줄을 완성했습니다. 관절염약을 먹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200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옥은 김밥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동네 중학교 운동장까지 15분을 걸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 직원이 순옥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순옥은 실망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밥을 진열했습니다. 한 줄에 3,000원. 옆 부스에서 떡볶이를 준비하던 최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정이에요. 한순옥입니다. 8시에 바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위치 탓에 순옥의 부스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1시까지 겨우 20줄을 팔았습니다. 6만 원. 순옥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1시 15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멈춰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샤넬 정장, 선글라스, 30대 후반.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S&J 제약 회장이래요.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별 관심 없이 다시 김밥을 정리했습니다. 여성이 입구 부스부터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스마다 물건을 구매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여성이 최 씨의 떡볶이를 산 뒤 순옥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새벽부터 말았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 주세요. 순옥은 김밥 한 줄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성의 셔츠 깃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왼쪽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트 모양의 붉은 모반. 선명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 정확히 왼쪽 쇄골 아래.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갓난아기 은지. 목욕시킬 때 발견한 그 모반. 우리 은지만의 특별한 표시. 순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에서 김밥이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그 모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성이 셔츠 깃을 다시 올렸습니다. 모반이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미 봤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다시 집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여성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은 기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 씨, 왜 그래요? 최 씨가 놀라서 순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옥은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은지 같아요. 순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0년 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자회가 끝났습니다. 순옥은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수레에 남은 김밥을 실었지만 개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은지일까? 밤이 되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쇄골의 모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하트 모양 모반 확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사이트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트 모양 선천성 모반은 매우 드물며 특정 위치에 나타날 확률은 10만 명 중 1명 이하.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매우 드물다는 것. 그렇다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다시 검색했습니다. 서연희 SNJ 회장.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순옥은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서연희 회장, 38세 최연소 제약업계 수장, 38살. 은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백화점 화재 생존자 서연희, 기적의 회복으로 재계 입성.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화재 생존자.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당시 중태로 발견되어 석 달간 혼수 상태였던 서 회장은 깨어난 후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으며 서 씨 부부가 입양하여.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화재, 중태, 기억상실, 입양,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옥은 고민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재석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6시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9시부터였습니다. 순옥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옥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아. 재석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순옥은 어제 바자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연희를 봤다고, 쇄골에 하트 모양 모반이 있었다고, 20년 전 화재 생존자라고. 재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랍, 열어봐. 재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봐. 1월 15일. 순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5년 1월 15일 날짜가 보였습니다. 재석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화재, 구조시도 3명.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양 마이너스 최민지, 학생증 확인, 이송중 사망, 비양 마이너스 신원 불명, 중태, 왼쪽 쇄골 붉은 하트 모반. 순옥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왼쪽 쇄골, 붉은 하트 모반, 시양 마이너스 현장 사망, 심한 화상, 은지 핸드폰 근처. 순옥은 수첩을 보며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그날 너무 혼란스러웠어. 재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양을 은지라고 확신했어.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비양이 가끔 생각났어. 모반이 은지 같았는데. 재석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 내가 이미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헛된 희망 주고 싶지 않았어. 순옥은 재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20년 동안 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 여보, 포기하지 마. 확인해봐. 재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들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재 사고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희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화재 희생자 2명, 최민지 양, 서민아 양.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민아, 서씨 성을 가진 희생자. 다음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씨 부부, 딸 서민아 양 장례. 순옥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부의 딸이 그 화재로 죽었다는 것. 그런데 같은 병원에 신원불명의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 재석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비양 마이너스 신원불명. 중태, 왼쪽 쇄골 붉은 하트 모반. 그럼 비양이 은지였고 서씨 부부가 자기 딸로 데려간 거구나.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화재로 3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장 사망, 한 명은 이송중 사망, 한 명은 중태로 생존. 서씨 부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신원불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씨 부부는 그 여성을 자기 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었다면,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면, 서씨 부부가 말하는 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맞니?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순옥은 강남행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속에는 재석의 수첩과 은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SNJ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 유리 건물. 순옥은 건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아니야. 은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서연희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은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옆에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서류를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순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도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순옥을 보자 표정이 조금 놀라는 듯 했습니다. 어제 바자회에서 네, 맞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옥의 눈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5분만요. 연희가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시죠. 순옥은 연희를 따라 건물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까지 걸어갔습니다. 연희가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연희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물러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18살까지. 이 아이가 제 딸 김은지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6살쯤 된 은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연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전 1월 15일 백화점 화재가 있었어요. 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 화재로. 순옥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사고 피해자예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순옥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왼쪽 쇄골에 모반이 있지 않나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제 바자회에서 봤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순옥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은지를 목욕시키는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쇄골에 작은 하트 모양 모반이 보였습니다. 우리 은지도 똑같은 모반이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연희는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DNA 검사만 해봐요. 제발. 순옥이 연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부모님 계세요.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게 이런 접근 많아요. 재산을 노리는. 아니에요.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연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옥은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찾았으니까요. 순옥은 카페를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연희가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잔 안쪽에 타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냅킨으로 잔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DNA 검사센터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검사센터 직원이 순옥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모녀관계 확인 검사요. 순옥은 커피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강 점막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 나옵니다. 비용이 40만 원입니다. 순옥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결제했습니다. 남은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연희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 연희의 양어머니 박혜숙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비서한테 들었어. 어떤 할머니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연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바자회에서 만난 할머니예요. 제가 자기 딸이래요. 혜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20년 전 화재 때 잃은 딸이 저래요. 사진도 보여줬는데 저랑 닮았어요. 연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쇄골 모반을 어떻게 아는지. 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2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05년 1월 15일 병원 복도. 따님이 화재로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혜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나, 20살 딸,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다만 신원 불명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중태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혜숙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나이와 체격이 미나와 비슷했습니다. 혜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숙은 망설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미나일까요? 아니, 미나가 아닐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혜숙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확신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여성이 깨어났습니다. 해숙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미나야. 해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이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죠? 넌 내 딸이야. 서민아. 기억이 안 나요. 여성이 울었습니다. 해숙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숙은 그 여성을 딸로 키웠습니다. 미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연희의 목소리에 해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기야.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너 재산 노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 하지만 사진이 저랑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모반도, DNA도 조작 가능해.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희야, 넌 내 딸이야.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 조사해 볼게.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해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순옥이란 사람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 재정 상태, 가족관계, 전부. 사흘 후 탐정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해숙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순옥, 67세, 세탁소 운영, 남편 중환자실, 병원비 체납, 월 수입 200만 원, 대출 3천만 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구나. 해숙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 알려주세요. 하지만 해숙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선택, 확신 없이 한 말, 우리 딸입니다. 그 말이 이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매일 달력에 X표를 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5째 날 순옥은 재석의 옛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방서 근처 식당에서 퇴직 소방관 3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였습니다.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재석이는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백화점 화재 기억하시나요? 소방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잊을 수 없어요. 가장 나이 많은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사람들 기록이 남아있나요? 왜요? 순옥은 20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3명이 있었다는 것. 1명은 현장 사망, 1명은 이송 중 사망, 1명은 중태로 생존했다는 것. 맞아요. 신원불명 생존자가 있었죠. 나중에 서씨 부부가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소방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를 벗고 왼쪽 쇄골을 보았습니다. 하트 모양 붉은 모반.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저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연희는 은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닮았습니다. 눈매, 입모양, 얼굴형. 우연일까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흐릿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해숙은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순옥 씨 남편이 20년 전 소방관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재 구조 작업에 참여했고요. 해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DNA 검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구랑 검사를 한 거죠?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 그것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의 선택이 드러날 것입니다. 해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떤 상황인데요? 해숙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순옥 님이신가요? 네. DNA 검사센터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2번이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3번째 시도, 이메일이 열렸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숨을 참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 샘플 A, 샘플 B.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률 99.82%. 유전자 마커 24개 중 24개 일치. 순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7300일. 그 긴 세월 동안 믿었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 남편 재석이 계속 말했던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20년을 잃었다는 허탈함. 순옥은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PDF를 다시 보았습니다. 99.82%.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보여줘야 해.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PDF를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과학적 증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석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옥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99.82%. 은지가 맞아요.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잖아. 재석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 우리 은지. 찾아. 재석의 손이 순옥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순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몰랐습니다. 해숙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8단계 펀 엔게임 마이너스 기다림과 증거. 2주가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매일 달력에 X표를 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날 순옥은 재석의 옛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방서 근처 식당에서 퇴직 소방관 3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였습니다.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재석이는 어때요? 많이 안 좋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백화점 화재 기억하시나요? 소방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잊을 수 없어요. 가장 나이 많은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사람들 기록이 남아있나요? 왜요? 순옥은 20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3명이 있었다는 것. 한 명은 현장 사망, 한 명은 이송 중 사망, 한 명은 중태로 생존했다는 것. 맞아요. 신원불명 생존자가 있었죠. 나중에 서씨 부부가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제 딸일 수도 있어요. 소방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를 벗고 왼쪽 쇄골을 보았습니다. 하트 모양 붉은 모반.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저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연희는 은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닮았습니다. 눈매, 입모양, 얼굴형. 우연일까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흐릿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해숙은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순옥 씨 남편이 20년 전 소방관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재 구조 작업에 참여했고요. 해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DNA 검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구랑 검사를 한 거죠?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 그것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의 선택이 드러날 것입니다. 해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떤 상황인데요? 해숙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순옥 님이신가요? 네. DNA 검사센터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2번이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3번째 시도, 이메일이 열렸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숨을 참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 샘플 A, 샘플 B.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률 99.82%. 유전자 마커 24개 중 24개 일치. 순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7300일. 그 긴 세월 동안 믿었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 남편 재석이 계속 말했던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20년을 잃었다는 허탈함. 순옥은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PDF를 다시 보았습니다. 99.82%. 거의 확실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보여줘야 해.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PDF를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과학적 증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석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옥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99.82%. 은지가 맞아요.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잖아. 재석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 우리 은지 찾아. 재석의 손이 순옥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순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연희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몰랐습니다. 해숙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후 3시였습니다. 순옥은 SNJ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에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 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퇴근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6시였습니다. 순옥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본사 입구가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본사 입구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 기둥 뒤에 섰습니다. 6시 10분.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비서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연희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순옥이 다가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습니다. 연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연희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순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82%. 유전자 마커 24개 중 24개 일치.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연희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순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야. 순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뻗어 연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연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작일 수도 있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공인검사센터에서 한 거예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들은 양부모예요. 진짜 엄마는 나예요. 순옥이 다시 다가갔습니다. 공인기관에서 다시 검사해요. 같이 가요. 증명해 드릴게요. 연희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99.82%,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연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희는 서류를 순옥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가지세요. 다시 보세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차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증거를. 이제 연희는 알 것입니다. 차 안에서 연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검사기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공인된 곳이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내 엄마일까? 연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서연이로 산 20년, 양부모와의 추억,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야.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연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숙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DNA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해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작이야.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99.82%, 요즘 이런 거 조작하기 쉬워.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희야, 넌 내 딸이야. 우리가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절규하는 목소리, 순옥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연희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DNA 검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김은지일까? 순옥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2층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연희가 믿어줄까? 순옥은 불안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지만 연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은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8살 때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은지야, 엄마를 기억해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은지는 이제 연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연희가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엄마를 알아봐 주기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보건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아 학교로 갔습니다. 보건실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자. 연희는 준호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연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늦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증할게요. 혈액형이 맞아야 합니다. 준호는 RH-B형입니다. 매우 희귀해요. 저는요? 어머님은 AB형이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12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빨리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준호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준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RH-B형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순옥은 저녁 뉴스를 보다 멈췄습니다. 화면에 연희가 나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골수 기증자를 찾습니다. RH-B형. 순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혈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받은 카드였습니다.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RH-B형. 순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호, 연희의 아들, 순옥의 손자.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병원 이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골수 기증 검사받고 싶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초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준호와 친척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예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연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익명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적합성이 거의 완벽합니다. 연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누구죠? 익명입니다. 하지만 매우 가까운 혈연으로 보입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할머니, 연희가 불렀습니다. 순옥이 돌아섰습니다. 연희야, 할머니가 기증자예요? 준호는 내 손자야.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상담실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적합성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순옥의 검사 결과를 펼쳤습니다. 순옥 씨는 67살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 시 전신 마취를 합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한데 어떻게? 괜찮아요. 순옥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준호는 시작이잖아. 하지만 2주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해숙이 순옥을 불렀습니다. 개인룸. 테이블 위에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해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보태시고 연희 앞에서 사라지세요. 순옥은 수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뭔데요? 모정이요. 해숙이 냉소했습니다. 20년간 어디 있었어요? 전 20년 키웠어요. 혈연은 거짓말 안 해요. DNA 결과 보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엄마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옥은 수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냈습니다. 준호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한순옥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남편분이. 순옥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재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소리를 길게 냈습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폐렴 합병증으로.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재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안 돼요. 은지 만나고 가야죠. 순옥이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석은 떠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은지를 찾았던 남편. 은지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남편. 그가 떠났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촐했습니다. 빈소에 순옥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순옥은 혼자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은지를 찾았는데 당신은 못 만나고. 순옥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순옥은 빈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재석의 영정이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순옥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재석은 떠났으니까요. 은지 찾았어요. 당신이 맞다고 했던 거 정말 맞았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이제 가요? 은지 만나야 하잖아요. 순옥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순옥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옷을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재석의 냄새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속옷, 벨트.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열쇠를 찾았습니다. 서랍장이 작은 상자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1월 16일. 화재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지를 찾아야 한다. 순옥은 포기했지만 난 포기할 수 없다. 재석의 글씨였습니다. 순옥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6년 3월. 병원 기록 조회. 신원불명 생존자 서씨 집으로. 2008년 7월. 서연이 사진 확인. 은지와 닮았다. 2012년 4월. 서연이 회사 입사. 계속 지켜봐야. 2020년 9월. 쇄골 모반 확인 필요. 페이지마다 은지를 찾으려는 기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순옥 몰래. 재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재석이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은지 찾았다. DNA 99.82%. 내일 순옥에게 말해야지.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순옥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20년.
재석도 20년을 은지를 찾았습니다. 순옥을 위해 말없이 혼자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SNJ 회장 아들 준호군 상태 악화, 골수 기증자 절실, 화면에 병원이 나왔습니다. 연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옥은 텔레비전을 끄지 못했습니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딸, 20년 만에 찾은 딸, 울고 있는 딸. 순옥은 서랍에서 헌혈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RH-B형. 준호와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수술 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옥은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12살, 순옥의 손자, 은지의 아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재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았습니다. 재석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준호를 살려야지. 우리 손자잖아.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준호를 살려야죠. 순옥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골수 기증하겠습니다. 각서 쓸게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석이 옆에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순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받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어요. 준호가, 우리 손자가 죽어가는데.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8살 때 모습, 환하게 웃던 얼굴. 은지야, 엄마가 준호 살릴게. 내 아들 살릴게.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생명을 걸더라도 준호를 살리겠다고.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재석의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헌혈 카드도 넣었습니다. 은지의 사진도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준호를 살려야 했습니다.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순옥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순옥이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7살, 당뇨, 고혈압, 심장 부정맥, 전신마취 시 심정지 위험, 생존율 70%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제 책임입니다. 순옥은 펜을 들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외과 팀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순옥과 20년 전 화재 사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사흘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1월 15일 화재. 사망자 최민지, 서민아. 생존자 신원불명 여성 중태.
한재석 소방관 구조일지 3명 구조 시도. 서씨 부부 신원불명 여성을 딸로 확인. 3개월 후 깨어남 기억상실. 연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김은지 학생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연희는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셔츠를 벗었습니다. 왼쪽 쇄골, 하트 모양 붉은 모반, 보고서의 또 다른 사진, 갓난아기 은지, 똑같은 모반, 내가, 김은지.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갈게요. 해숙의 집 거실. 연희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엄마, 20년 전 사실 알고 계셨죠?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병원에서 신원불명 환자를 봤어. 확신은 없었지만 우리 미나일수도 의사가 가족 확인 요청했고 난 딸을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제 진짜 엄마한테서 날 빼앗으셨잖아요. 연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이었다면 제가 진짜 엄마 만나는 걸 막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잃은 딸의 대체품으로 집착한 거예요.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연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병실에 갔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옥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머니 딸인가요? 응, 은지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연희는 다가가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순옥이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7,300일의 기다림.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수술은 위험하잖아요. 준호를 살려야지. 우리 손자니까.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간이 없어. 엄마는 괜찮아. 강해. 순옥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엄마. 그 엄마가 생명을 걸고 아들을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준호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대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순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니? 조금요. 할머니는요? 준호가 건강해지면 안 무서워. 순옥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자니까.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순옥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꼭 돌아오세요. 엄마 강해.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었습니다. 연희가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안, 차가운 조명,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골수 채취를 위해 골반뼈에 바늘을 삽입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마비.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심장외과 팀.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연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연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물이 흘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안.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심장 회복.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전도에 다시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채취 계속합니다. 수술이 재개되었습니다. 20분 후 골수 채취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순옥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준호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의 골수가 준호에게 이식되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식 성공입니다. 의사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순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희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이틀 밤을 꼬박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셋째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순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연희가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순옥을 보았습니다. 엄마.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순옥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덕분에. 연희가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재석의 다이어리와 소방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연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신원 혼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지입니다.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해숙의 20년 은폐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소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해숙은 자백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확신 없이 신원 확인을. 해숙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재계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해숙을 면회했습니다. 그래도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일 후 순옥이 퇴원했습니다. 연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사세요. 아니야. 엄마는 세탁소가 좋아. 그럼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석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봐요. 은지 찾았어요. 준호도 건강해졌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밝았습니다. 세탁소가 있던 1층은 이제 카페였습니다.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은진의 카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테이블 6개. 창가 쪽으로 작은 소파.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옥이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쿠키 반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12살.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름방학이라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가 만들었는걸? 순옥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67살.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정장을 입었지만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은지야. 순옥이 앞치마를 벗으며 맞았습니다. 연희가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포옹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엄마. 준호가 뛰어와 연희를 안았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은지 덕분에 단골이 많아졌어.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S&J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은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고파. 저녁 먹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할머니 된장찌개. 그래, 만들어줄게. 순옥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와 준호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주방.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순옥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연희가 밥을 했습니다. 준호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분담이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준호가 입에 밥을 가득 넣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연희가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손자,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모습, 꿈 같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석의 영정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옥, 연희, 준호.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은지 돌아왔어요.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도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연희가 순옥 옆에 섰습니다. 재석의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셔서. 준호도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건강해졌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희가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지야. 순옥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은 이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행복해서.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연희가 순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자러 가. 네, 엄마. 준호가 일어나 순옥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잘 자요. 잘 자, 우리 손자. 순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희와 준호가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재석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진의 카페. 그 아래 작은 글씨. 20년을 기다린 사랑.
햇빛이 간판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연희의 3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은진의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2층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옥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연희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맛이었습니다. 엄마, 직접 만드셨어요? 응. 우리 은지 생일인데. 순옥이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9개의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불을 껐습니다. 촛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순옥과 준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소원 빌어,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39개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비밀이야. 연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았습니다. 연희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길, 이 행복이 영원하길,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3조각, 하나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마. 다행이다. 순옥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21년 전 오늘도 눈이 왔었죠.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지.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희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찾았어요. 엄마를, 저를, 모든 걸.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포옹. 3대가 함께. 나도 끼워줘.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재석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을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은지 생일이에요. 39살이 됐어요. 순옥이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준호도 완전히 건강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그 수첩에 기록을 남겨줘서.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보.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연희가 순옥 옆에 앉았습니다. 재석의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는 재석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0년을 엄마와 함께 자신을 찾아준 아버지였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순옥과 연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은지 사진을 보면서 살았지.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재석이 계속 말했거든.
은지가 살아있을 거라고. 이제 알아.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 연희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20년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 은지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1월 15일이 끝나고 1월 16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지야, 저기 별 봐. 정말 예쁘네요. 재석이 있을 거야. 저기서 우릴 보고 있을 거야. 그럴 거예요, 엄마.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21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억을 초월합니다. 20년의 세월도 기억 상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옥과 연희는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녀. 21년 만에 완전히 하나가 된 모녀.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순옥의 20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사랑은 길을 찾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순옥처럼 재석처럼 묵묵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